네, 이어서 일부 취소 기판력, 기속력, 당사자 소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75페이지 사례 10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과 기판력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1번만 풀고 멈췄었는데 1, 2번 함께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판력과 기속력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구별을 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기속력과 기판력이 문제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기속력이 문제가 되는 건 판결이 하나입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판결이 있었으면 그 이전에 행정처분이 있었던 뜻이죠. 이 행정처분이, 첫 번째 처분이 취소된 겁니다. 그러면 기속력에 반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후에 또 다른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판결은 하나고 행정행위는 두 개입니다. 이게 기속력이 문제되는 상황이에요. 기판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행정처분이 있었죠.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취소 소송을 통해서 취소 판결이, 인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또다시 취소 소송 또는 무효확인 소송, 뭐 어쨌든 두 번째 소를 제기한 거예요. 행정행위는 한 개고 판결이 두 개입니다. 다시요. 확정된 종국 판결의 효력이 일정 범위의 후소에 미치는 불가변의 구속력이다. 기판력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잖아요. 일정 범위에 전소, 후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정 범위의 후소에 미치는 불가장의 구속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판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판결이, 그러니까 소가 두 개고, 판결이라고 쓰면 안 되겠군요. 재판, 소송 계속, 재판이라고 하죠. 가장 소가 두 개다. 소가 두 개고 행정행위는 하나다. 기속력이 문제되는 상황은 소에 이은 판결은 하나고요. 행정행위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속력이 미치는데 기속력에 반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려면 대상이 이거예요. 두 번째 행정작용이 기속력에 반하는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기판력이 저촉되는가, 기판력에 반하는가를 물어보는 거는 두 번째의 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받는 대상이 달라요. 하나는 두 번째 행정작용을 물어보는 거고요. 기판력은 두 번째의 소를 문제 삼습니다. 무엇이 하나이고 무엇이 두 개인지 이걸 헷갈리지 않으셔야 기판력과 기속력에 관한 문제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보여드린 자료에 있는 내용은 75페이지 행정증수법 실전 케이스에 나와 있는 75페이지 문제랑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실관계로 이제 바꾼 것인데, 갑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 소유자로서 2007년 3월 23일 고양시장한테 주택 건축을 하겠다라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어요. 고양시장은 2007년 4월 12일 날 거부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청지는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결정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건설 사업은 불합리하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갑은
거부 처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승소했어요. 법원은 A시장의 거부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의 신청을 불허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갑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라는 주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기판력과 기성력이 발생됐을 거예요. 갑은 A시장을 상대로 다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했으나 A시장은 또 거부했다. 두 번째 행정작용이 나오죠. 기속력을 물어볼까요? 기판력을 물어볼까요? 기속력을 물어보는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거부처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거부처분에 또 다른 거부처분에 이유가 있었는데 항소심 도중에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결정됐다. 이런 이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속력을 묻는 거겠죠. 2차 거부처분이 기속력에 반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가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갑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가 두 개죠. 기판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문제의 소재를 읽어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문제풀이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간명하고 상세할수록 좋지만 시간의 압박이 있잖아요. 잘 균형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기속력이 어떤 개념인지를 밝혀줘야 되겠죠. 요건이 뭔지는 당연히 적어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사안을 포섭할 근거 기준이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를 살피고, 우리의 사안은 1차, 2차 거부처분이 있었잖아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경우에는 기속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구속하는 거잖아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것이 행정작용의 유형에 따라서 개별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속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밝혀주면 될 거예요. A시장의 재거부처분이 취소 판결 기속력 범위에 걸리는지를 검토해서 기속력에 반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밝혀보기로 한다. 같은 말이죠. 기속력의 범위에 걸리는지라는 말은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고한 대로 기속력의 개념과 요건과 효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기속력의 개념. 기속력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취지가 확정 판결이 있어야 기속력이 발생을 하는데, 외우기 쉽게 취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행 구속 효력입니다. 주어는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승소를 해야 되는 거죠. 패소 판결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고요. 승소 판결에만 미치는 겁니다. 다시요. 승소 판결에서만 기속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속력의 요건입니다. 기속력의 발생의 객관적 범위, 확정된 인용 판결의 취지입니다. 취지라고 따옴표를 쓴 이유는 30조 2항에 등장하는 법 조문상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 발생한다. 이게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취소 판결은 고양시장의 2018년 1월 1일자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시가화 예정 용지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위법하다. 그게 주요한 이유였다면 그 판결 주문이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은 당시에 판결 이유로 그 처분 이유로 들었어 거부 처분의 이유로 들었었던 시가와 예정 용지에 관한 처분의 위법성, 다시요, 신청의 위법성에 관한 고양시장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죠.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 발생한다. 제가 드렸던 말씀을 추상화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데, 교과서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그대로 외우세요.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기속력은 기준시가 처분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문제에 날짜가 나와 있었잖아요.
1차 거부 처분입니다. 1차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2007년 4월 12일 2007년 4월 12일에 이 거부 처분이 부적법하다, 위법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속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거나 하면, 그래서 다시 거부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거부 처분을 해야죠. 법을 따라야 되니까. 법치 행정의 원리는 기본이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는 다시 기속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속력 작용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처입니다. 이 점에서 관계행정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판력과 다릅니다. 기속력의 작용, 객관적 범위가 있는데요.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한다. 그 사건이라는 얘기는 동일한 처분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분은 아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속력은 행정행위가 두 개라고 그랬었잖아요. 첫 번째 행정행위가 위법하여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짓을 또 하면 안 된다고요. 과세 처분이라면 똑같은 과세를 처분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당사자한테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과세 처분은 잘못된 거다. 돈을 번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과세를 했느냐라는 이유로 과세를 했다고 친다면, 돈이 없는데도 너는 돈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도 너는 돈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안 낸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내. 이유가 같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건이 됩니다. 이것도 모두 다 동일 사건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관하여 라는 법조문 표현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역시 이 표현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행정소송의 대상이었던 그 행정처분, 그리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건에도 미칩니다. 기속력의 구체적 내용은 반복 금지,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로 구체화됩니다. 복, 재결 세 가지가 기속력의 효과예요. 기속력의 개념, 요건, 효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념은 취치, 행행, 구속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속력의 요건은 발생하는 범위에 관해서 두 가지, 그리고 작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적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주, 객, 시 이렇게 나뉘는데, 발생하는 범위와 작용하는 범위를 나누어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금지요는 동일한 과세 처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처분에 그렇겠죠. 재처분 의무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소극적인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재처분 의무라는 형태로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소극적 행정작용, 거부, 부작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처분 의무라는 형태로 기속력이 발휘됩니다. 결과 제거 의무, 원성회복 의무겠죠. 이렇게 복, 재결 세 가지 형태로 기속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그 근거는 30조 이항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재거부처분이라는 거는 거부를 또 한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처분을 하랬지 재거부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재거부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르려면 다시 거부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거부하면 되잖아요. 하자는 치유된 거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죠. 아까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하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실관계가 해소됐잖아요. 그 사실관계로 인한 위법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게 됩니다. 취소 판결 이후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처분 시에는 그런 택도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거부하라 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처분 시의 법률 상태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신청하면 웬만하면 허가해줘 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자의적인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처분 시 이후에
너무 많은 집이 지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잘 신청 요건들을 봐서 100평 미만의 주택 날리면 맞도록 해라 이런 법조문이 생겼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취소 판결 이후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처분 당시의 법률에 의거해서 위법한 행동하지 말 것 이것이기 때문에